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해요. 아주 좀 오래전에 자존감에 대해서 짧게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짧게 올리는 식으로 올렸다가 그 후로 안 하는 이유가 정보 전달이 너무 안 되더라고. 너무 짧게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좀 길게 풀어서 말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 싶어서.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존감이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보통 말할 때 거의 그래. 나는 자존감이 낮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자기 쉴드 치는 용으로 쓰려고 하더라고, 자존감을.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마. 나 너한테 그 얘기 듣기 싫어. 이 얘기를 하려고 자존감을 들먹이더라고, 거의. 제대로 된 뜻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자존감이라는 말 나올 때마다. 근데 이거 어쩌겠어. 이거 굉장히 유행을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게 퍼져버려서 사람들 입에 다 붙어버렸잖아, 귀에도 붙고.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 뭐 이런 사람들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쉴드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된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현대사회에서 제가 예전에 비교하지 말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비교해서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꼭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 아니면 진짜 엄청난 사람하고 비교를 해. 예를 들면은 김연아 씨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 나이에 벌써 세계 정점을 찍었는데 나는 뭔가, 난 그게 웃음밖에 안 나와. 자기가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자존감이 떨어져. 나는 뭔가 왜 이렇게 살까? 뭐 하는 거야 그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살 필요가. 왜냐면은 자기는 자기한테 맞게 살아온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거는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쟤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배울 건 뭐냐면, 뭔가 이제 자기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뭐 부럽다거나 질투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나 저 부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그걸 써먹으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봤는데 진짜 형편없어. 남한테 안 좋은 말만 하고 악플 같은 것만 쓰고 범죄 저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진짜 자기가 가진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능력보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하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게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자존감 무너지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냥 동경하고 그냥 배울 점만 배우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이래서 자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웃긴 거야.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단 말이야. 물론 금수저 같은 경우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태생이 다르니까. 여기에서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지네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못 살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까? 이제부터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 가지고 자기가 자존감이 무너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 걸 보고서. 왜 되도 않는 걸 보고서 자존감이 떨어져? 내가 신이 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타고난 것도 커요. 좀 신체적인 능력 같은 건. 뭐 가수가 된다거나, 목소리 타고난 거 따라잡기 너무 힘들죠,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리고 축구나 뭐 야구나 그런 것들로 타고난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엄청난 거금을 투자를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은 돈하고 똑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타고난 사람하고 안 타고난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 근데 그거 보고 자기가 자괴감 느낄 필요 없단 말이야. 자기 목표를 너무 높게 두지 않았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란 말이야. 보통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 스타트를 너무 잘했어. 어릴 때 공부를 되게 잘했어. 공부를 되게 잘해서 대학교도 좀 괜찮은 데 갔어. 우리나라 괜찮은 탑3 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갔어. 그래서 자기가 취직이 잘 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졸업하니까 안 돼. 지방대 나온 사람하고 그 탑3 나온 사람하고 취직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야. 대기업에서는 안 써줘. 그러니까 탑3 나오면 당연히 대기업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가요. 왜 그러냐면은 탑3를 가서 거기서도 펑펑 노는 사람하고 거기서도 계속 탑3 갈 때만큼 노력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계속 취업 준비하고. 그럼 누가 당연히 취업이 잘 되겠니? 나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에 굉장히 지쳐요. 대학 들어가서는 그때만큼 공부하진 않았어.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보통은 대학 들어가면 놀아. 많이들 그래. 그리고 자기가 그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커트라인 조정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과를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대학교 이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가 없지.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자기 전공으로 못 가고, 자기 흥미 없는 쪽으로 갔으니까. 나도 내가 전공한 쪽으로 취직한 사람 중에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나 꽤 오래 버텼다고 생각해. 보통은 그쪽으로 취직도 못하고 다니다가도 힘들어서 많이 나가 떨어졌는데 나는 꽤 오래 갔지.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는 둘째치고,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당연히 대기업이나 어디든 좋은데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가는 거야. 거기서 못 가면은
첫 번째 좌절을 느껴. 왜냐면은 자기가 평생 잘했던 게 공부였고 거기에 되게 자긍심을 가져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취직을 못했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연달아서 떨어지는 거야. 취직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 자존감 바닥을 치는 거지. 난 뭔가.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공무원 공부. 나도 한 반년 정도는 했었거든. 나는 근데 반년 하고 집어치웠어. 안 돼가지고. 진짜 안 될 것 같더라고. 50몇 점 나오더라고. 반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건 너무 달달 외워야 돼서. 그리고 공무원 공부라는 게 되게 그지 같아요.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실제 하는 일이 그 공무원 공부하는 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 진짜 이만한 책만 진짜 전체 과목 하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이걸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지 되는 거야. 근데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붙는 것도 재수도 있어. 내가 공부한 거 중에 나왔고 내가 공부한 거 중에 안 나왔다. 하필 내가 암기한 게 나와서 내가 붙은 거고 하필 내가 암기하지 못한 게 나와서 떨어진 거야.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붙은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이런 힘든 과정을 겪어냈으니까 공무원 해서도 우리 썩은 조직체계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은 집어치우는 게 낫지. 차라리 추첨을 돌리든가.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피 빠지게 고생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뭐 되냐면은 그냥 서류 떼주고 이런 사람밖에 안 돼. 구청이나 뭐 그런 데 취직했으면 그런 데 오시는 분들도 그냥 민원 처리하고 그런 거밖에 안 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멀뚱땅땅하는 공부를 시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이만한 책을 왜 자기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 거 다 인터넷 찾으면 다 있는데 책에도 있잖아. 그걸 왜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맞춰야 되냐고. 이 거지 같은 시스템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에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거지 같은 시스템. 국영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가지고 처음부터 국영수 같은 거 시켜서 대학교 가서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취직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돼? 이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해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재기불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안 나와. 자기 머리도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예전에는 자기가 주변에서 공부 잘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막 기대를 막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지. 공부 잘한다고 취직 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존나 잘하든가. 머리가 너무 좋아. 진짜 카이스트 같은 데 가서 과학적으로 너무 뛰어나.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국영수만 달달 외워가지고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취직을 해. 회사에서 뭐 할 건데 국영수 할 거야? 잘하면은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으면 강사 같은 건 할 수 있겠지. 근데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너무 잘못했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잘 될 줄 알고 따라왔는데 안 되니까 바닥을 치는 거지 자존감이. 그런 식으로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비교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생에서 나라에서 이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서 환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건 자존감이 진짜 제대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쉴드 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려는 자존감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자존감 떨어진 상태. 그 사람들은 정말 좀 위험하고 주변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좀 내려놓는 게 좋아요. 저도 주변에서 봤어요. 그 공무원 공부 같은 거를 되게 장기간 하면 자기가 진짜 먼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자기가 공무원 공부를 할 때 돈이 엄청 많은 금수저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거의. 금수저면 뭐하러 공무원 공부해. 놀아도 집에서 돈 주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공무원 공부하는 거잖아. 그 공무원 공부할 때 자기가 공무원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 등골 빠지게 일하는데 자기는 자꾸 떨어지면은 거기서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잠수 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야. 친구들한테도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다 멀어지고 자기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 2년 했는데 안 되면 그냥 나가는 게 나아. 1점 차이더라도. 진짜 1점 차이로 떨어졌어. 다음에 보면은 그 1점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니까. 너무 방대해. 그거 외워야 되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야. 2년 하고 안 되면 집어쳐야 돼. 장기 봤을 때. 근데 막 5년, 6년, 7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를 끝내잖아요. 왜 못 끝내는 줄 알아? 자기가 진짜 밑바닥이니까. 5년, 6년 한 사람들은 이미 밑바닥이에요. 거기서 붙은 사람들은 정말 신이 도운 거지. 근데 거기서 내려왔다. 그러면 자기가 주변 사람들 신경을 너무 많이 써. 그리고 공무원 공부를 준비한다는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도 얘는 머리 좋았으니까 할 거야. 그 기대만이라도 있는데 그 마지막 끈을 놓아버린 거거든. 아무도 자기한테 기대를 안 하고 나는 좋은 대학교 나왔지만 공무원도 실패했어. 난 뭐하지? 내가 근데 이러는 게 있잖아. 예전에도 얘네보다 공부 잘했고 그런데 걔네는 이미 예전부터 그냥 공장 다니면서 자기보다 돈 더 많이 모아놨어. 차도 끌고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혼자야. 고시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 거기서 근데 그걸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놓고 체념하고 공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잠적해버린 사람도 있어.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진짜 계속 우겨가지고 공부해서 결국은 붙은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그 공무원이라는 게 안정적이게만 한 거지 뭐 자기한테 그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걸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20년을 버린 걸걸? 우리가 초중고 합치면 12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도 나왔어. 대학은 4년제면 16년. 거기다가 한 4년 정도 더 해가지고 붙었다고 해봐. 20년. 자기 인생 20년을 날렸네? 그런 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초중고 12년 동안 그 공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지금 많이 교육제도 바뀌는 데도 있긴 하는데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지금 자존감 대해서 몇 개 나왔죠. 진짜 자기가 실제로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 방금 얘기한. 자기가 모든 걸 쏟아붓는데 안 될 때, 그때 진짜 자존감 바닥치고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거는 뭐라고 위로해 줄 수가 없어. 주변에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위로해 주거나 자기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 돼. 옆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위로해 주면 하나도 안 들려요. 내 경험상. 뭐든 힘들 때는 비슷한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거나 아니면 스스로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가치를 조금 더 소중하게 봤으면 좋겠어. 그 딛고 일어나는 방법이, 자존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것부터 하면 돼. 만약에 진짜 자기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정도로 되게 힘들다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방 청소부터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기가 뭐 라면도 끓여보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 그런 거 하나씩 하다가 정말 간단한 알바 같은 거. 근데 알바는 사람 만나야 되니까 너무 힘들면 집에서 뭐 상자 붙이기, 인형 눈깔 붙이기 막 이런 거 있어. 돈은 안 돼도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정말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네이버 쇼핑몰 같은 거, 그런 건 좀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 해서, 저도 하고는 있는데 수익은 지금 거의 몇 달째 없어요. 초반에는 조금 나오더니 지금 제가 그 상품도 지금 등록 추가로 안 하고 아예 신경을 놓고 있는데 되긴 되더라고. 하면은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 번단 말이야. 월급쟁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벌어요. 그런 거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사람 만나기 힘들다면, 사람 만나는 게 괜찮다면 제가 예전에 쿠팡 다니라고 했던 거 해볼만 하다고, 그런데 가셔서 조금씩 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늘리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 자존감이 많이 낮은 분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 작은 거 성취감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 평균 50점 아래로 떨어졌다가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수가 올라가더라고. 국영수로 비교하려니까 좀 그런데, 근데 거기서 자기가 뭘 알게 되냐면, 그렇게 점수가 올라가면 아, 나도 뭔가 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뭘 하나씩 조금씩 해보세요. 운동을 하던가,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개씩 계속 해보던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면 몸에 변화가 와요. 확실히. 그런 소소한, 힘들지 않게,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막 나는 공무원 될 거야,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나는 삼성에 취직해야지,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우주에 가 있어, 자기 목표가. 그러니까 자존감 떨어지지. 이런 병신 같은 자존감 말고, 이게 두 번째 자존감이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존감 떨어지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뭐 김연아 씨 같은 정말 노력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비교하고 내 나이 있는, 같은 나이인데 뭐 하고 있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김연아 씨는 김연아 씨고 당신은 당신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그냥 일하면서 세금만 꼬박꼬박 내도 한 사람 몫은 충분히 하면서 사는 거야. 남한테 피만 안 주면. 세금 냈잖아. 뭘 그렇게 자꾸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혼자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거 하지 말란 말이야. 진짜 쓸데없어.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못난 사람 보면서 내가 쟤보단 낫다, 뭐 이럴 필요도 없어.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원동력이 되면은, 그렇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지. 근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러면은 쓰레기지. 자기 자존감 낮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뒤져야지. 그런 사람은 남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를 해. 그리고 세 번째, 자존감 쉴드 치는 사람들. 이것들은 진짜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 자존감이란 얘기를 하지 마.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얘기를 해. 뭐 툭하면 자존감이야. 이건 제일 형편없어요, 자존감.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 기운이 없어. 죽여버려. 자기한테 도움되는 말을 해도 듣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서 자존감 떨어진다고. 집에서 엄마가 야, 네 방 좀 치워라. 자존감 파리채로 쳐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순서대로 얘기했잖아. 첫 번째, 자존감 낮은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근데 그거는 그 이상 노력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 모든 걸 걸어 넣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거지 뭐. 그러면 뭐 그 나라 탓해야지. 왜 그럼 병신 같은 공무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난 그 제비뽑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비뽑기 해서 공무원 시키다가 일 못하는 애들 있으면은 걔네 갈아치우고 다시 제비뽑기 해서 넣어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공무원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하고 공부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그거 시키면 누가 잘할 것 같아. 똑같아. 나는 인성 더 좋은 사람이 오래 한다고 보거든. 비리 안 저지르고. 인간성으로 뽑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을, 말도 안 되는 그 쓸데없는 지식들을, 그거 공무원 되면 하나도 안 써먹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를 왜 공부를 시키냐고. 애들 인생 다 날려먹고 철버통이라는 그 유혹으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없애야 돼 확실히. 그 열심히 공부한 애들, 그 쓸데없는 거에 열심히 공부한 애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 인생. 공부하라고 너네가 세뇌시켰잖아. 보답을 해줘야지. 없잖아. 근데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졸업하자마자 대학도 안 가고 공장 다니는 게 돈 더 많이 번다니까. 다른 데 사회초년생이 사무직해서 돈 얼마나 벌 것 같아. 공장 다니는 게 더 많이 번다고. 무슨 개똥 시스템이야. 공부하라고 하지 마. 차라리 그럴 거면. 공부를 시켜서 굉장히 머리 좋은, 세계를 이끌어갈 정도의 머리 좋은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아니잖아. 획일화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 거기에 대한 노력의 보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라고. 자기 삶이 다 부정을 당해버렸어. 이건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도 같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노력했는데 자기가 쓰러졌을 때는 이거는 나라 탓도 있는 거야. 그런 환경이 안 되거든. 두 번째는
남하고 비교했을 때 자존감 떨어지는 거, 그거는 본인 문제예요. 본인 문제. 이건 뭐 나라 문제가 아니야. 왜 비교를 하냔 말이야. 비교하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자기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돼. 응? 당장에 나랑 친한 친구, 얘는 나랑 똑같았고 예전에 뭐 나보다 성적도 안 좋았는데 얘는 지금 나보다 돈 많이 벌어서 나보다 잘 사네. 자존감 떨어진다. 왜 비교를 하고 있나?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친구 그렇게 잘 살면 그거 잘 사는 거 보고선 자기도 행복해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비교하면서 안 입고 하고 배 아파하고. 그죠?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존감 타령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세 번째, 자존감 쉴드 치는 사람들. 이 새끼들은 쉴드로 쳐맞아야 돼. 뭐만 하면은 자존감 꺼내가지고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자존감. 첫 번째 그 사람 정말 노력했는데 잘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할 거면은 그런 쪼잔하게 자존감 얘기하면서 쉴드 치면서 살지도 않겠지. 제일 나쁜 놈이야. 그리고 번외로 네 번째가 있는데, 자존감이 진짜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높은 거야. 이상하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한테 피해주면서 자존감 높은 새끼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자존감 얘기도 안 해. 그냥 내가 보기에 굳이 딱히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비슷하다고 보면은 자존감이든 자신감이든 진짜 내가 보기에는 얹혀 살아요. 얹혀 사는데 자기애가 너무 강해. 얘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듣질 않아. 자기가 짱이야. 근데 딱히 뭘 하지도 않아. 자기 집도 아니야. 부모님 집이야. 얹혀 살아. 아무것도 안 해. 놀기만 하고 밥도 그냥 집에서 주는 거 먹고. 이게 뭔 짓거리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따가 승질내. 하지 말라고. 자기는 계속 노는 얘기만 하는 거야. 놀고 싶기만 하고.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친구 얘기인데 지금 안 본 지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보지 말자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애가 갈수록 이상해지더라고. 주변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친구라는 게, 나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인생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친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같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놀기만 하려고 그래.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어. 자기는 지금 자기 상태로 만족하거든. 근데 내가 그거 만족할 상태가 아닌 걸 알거든. 그렇게 할 거면 적어도 자기가 자기 풀칠은 해야지. 집 밖에 나가서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게 할 소리야.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좀 자기가 과잉 애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해. 첫 번째 사람하고 똑같은, 비슷하게 위험한 것 같아.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걸 부딪히고 떨어져서 회복할 힘이 없는 건데, 얘는 이게 너무나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애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쉴드야. 상처받기 싫은 거. 누가 뭐라고 하는 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야. 상처받기 싫어서 다 막아내는 거야. 나는 지금으로 괜찮다. 근데 예전에도 내가 다른 얘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냐면 변화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서 넌 이건 잘했어 못했어,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연마가 된단 말이야. 이 네모냈던 돌이 계속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굴러가면서 둥글둥글하게 바뀐다고. 그렇게 연마가 돼. 그렇게 되면서 살아가는 건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변화를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나는 죽었다고 봐. 거의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사람이, 내가 이 친구 A라는 친구 만날 때, B라는 친구 만날 때, C라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내 성격은, 원래 내 성격은, 이 말은 정말 잘못된 거야. 원래 내 성격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 맞춰서 바뀌는 거야, 내 성격은. 왜냐면은 원래 내 성격대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자기만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정말 매력적이고 순수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성인이 많이 없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저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그게 다 있어. 왜냐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내 모습이 계속 바뀌는 걸 알 거야.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인 사람이야. 내 성격이라는 건 없어요. 주가 될 수 있는 인생관이라는 건 있겠지. 근데 사람 만날 때마다 바뀌는 게 맞아. 얘랑 만났을 때 티격태격하면은 재밌어. 근데 다른 애랑 만났을 때 티격태격하면은 계속 싸워. 이러면 한쪽이 그만둬야 되거든. 한쪽은 받아줘야 되거든. 근데 티격태격했을 때 재밌는 애한테 받아주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인연이 끊길 수가 있단 말이야. 사람 대할 때마다 자기 모습이 바뀌는 게 맞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네 번째 스타일, 자기애가 강하다고. 자기애가 강한 게 아니라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자기가. 그걸 딱 끊어버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야.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존감을 내부로 자기가 코팅을 한 거야. 나는 괜찮다. 나는 최고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응, 안 들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스타일이 진짜 제일 힘들어요. 첫 번째 스타일도 많이 힘들어. 바닥에 떨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주변에서 도움 줄 수가 없거든. 근데 이런 스타일도 똑같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리거든. 첫 번째는 좀 치근하기라도 하지. 이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하니. 그러니까 네 번째 스타일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변화를 거부해서 생기는 일이거든. 다 튕겨내는 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나 예전에도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뒤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맞아. 근데 예전에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진짜 신경질적으로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한다, 공격한다라고 딱 닫아놓고선 다 튕겨내잖아. 그럼 계속 못난 사람이 되는 거고 더 심해져, 그거는. 왜냐면 적이 많아지니. 그런 사람 봤어요. 살면서. 예전 회사에 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 모든 말이 거짓말이고,
뭐 자존감 어쩌고 타령하는데 그런 스타일이야. 상처받기 싫어서 쉴드 치는 사람. 변화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있어 보이고 싶어요. 변화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변화를 해야지 뭐가 계속 생기는 거지.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고이고 거기서 썩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게. 그냥 지구, 사람이 살아왔던 흔적만 봐도 알지. 계속 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유튜브 보면서 제 영상도 보고 TV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모두 지금 자존감으로 코팅돼서 다른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었어, 옛날부터. 그러면은 고인돌 시대에 계속 살았겠죠. 나는 지금 상태로 만족해. 비바람 맞으면은 비바람 맞으면서 밖에 맹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가족들 잡아가도 난 그거로 만족해. 막을 울타리도 설치하지 않을 거고 난 이대로 살 거야. 지금까지 고인돌이겠죠. 근데 변화하려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 크게,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할 필요는 없어. 자기 혼자 스스로 변화해도 되는 거야. 변화를 안 하는 거는 죽었다고 보면 돼, 뭐든. 물도 흘러야 되는 거지.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사람도 똑같아. 변화를 해야 돼요. 자존감에 지금 4가지를 알아봤는데, 제가 정말 자존감 없다고 생각하는 건 1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제대로 정말 자존감 없다고 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난 정말 이해할 거야.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부딪혔지만 되지가 않아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해해.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근데 2번째, 쟤 나보다 잘 사네. 나 자존감 떨어졌어. 이거는 좀 아니죠. 3번째, 듣기 싫어서 자존감 얘기하는.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 자존감 떨어지니까. 이거는 제일 최악이고. 4번째, 자존감이 너무 하늘을 찔러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3번하고 4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연히 달라요. 3번은 그냥 그거를 쉴드로 치는 거고, 듣기 싫어. 그리고 4번은 진짜 자기 안에 세계에 갇힌 거거든. 4번 되게 답 없어요. 1번은 정말 안쓰럽고, 2번, 3번은 충분히 안 할 수 있어. 근데 거의 자존감 얘기하는 사람들 2번, 3번이에요. 1번, 4번 많이 없어. 열심히 해서 떨어진 사람 많이 없고, 4번 자기 자존감 코팅 그런 사람도 많이 없어. 나 살면서 많이 못 봤고. 2번, 3번은 굉장히 많아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존감 찾는 사람. 그리고 듣기 싫다고 자기 자존감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보시면서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평소에 많이 쓰는 사람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가 정말 모든 걸 다 부딪히고 나서 자존감이 떨어졌는지. 아닐걸?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회복을 못해요. 굉장히 오래 걸려. 다 안 부딪힌 거거든. 근데 정말 굳건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거를 다 걸고선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이 사람들은 자존감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 살기 바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고. 1번 같은 스타일은 안타깝고, 4번은 되라고 해도 안 되겠지만 정말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2번, 3번은 90%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자존감 얘기하면서 남 얘기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남 얘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존감 탓하지 말고. 짜증나. 뭐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얘기 하지 마. 짜증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군가 자기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면 당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잘 생각을 해봐. 집에 가서 왜 제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을까? 승질나. 이게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이라면 좀 객관적으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지켜보는 다른 내가 있다. 객관적인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했나?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정말 듣기 싫은 말이어도 그 사람이 왜 했을까? 눈에 보이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물론 얼토당토 하는 거 말고 좀 진짜 자기한테 도움되는 말 있잖아. 자기가 뭔가 이제 열심히 해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말 말고, 나 예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 같은 그 쓰레기 같은 그런 말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없잖아. 그런 말 말고 조언이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흘려듣지 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존감 떨어질 일이 없어요. 누구랑 비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무조건 튕겨내려고만 하지 않으면 자존감 떨어진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알 필요도 없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요새 좀 노느라 바빠가지고 지금 8월 말에 쿠팡 그만두고 지금 12월 말이죠. 4개월 놀았어. 맘만 같으면 더 놀고 싶어. 왜냐면은 요거는 나중에, 요거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할게. 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일을 하는 거는 어쨌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거든. 근데 거기서 자기가 정말 그 일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돈까지 벌면 되게 좋은 건데, 보통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거든. 저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일은 없어요. 그냥 나 놀고 먹고 싶어. 많이 그럴 거야. 돈 많은 백수라고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건데, 요거에 관해서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4개월째 놀고 있는 상태고, 놀다 보니까 진짜 바빠서 유튜브를 못 찍었어. 일주일 좀 넘었잖아. 안 놀 때는 쉬는 날에 무조건 찍어야 되니까 4, 5일에 하나씩 올렸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하나 올리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0년 12월 30일 연말인데 어제 오늘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배달도 안 되고 자영업자분들 장사도 힘든데 배달업체도 지금 다 쉬어가지고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직장 다니시던 분들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실 건데, 2021년에는 뭐 그래도 백신도 좀 많이 상용화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늦더라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새해에는 좀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